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의 한마디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격려의 말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모욕적인 한마디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한마디로 인생이 바뀐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내려다본다고 해서 내일도 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있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다면 평생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수저의 재질이 아니라 그 수저를 쥔 손이 얼마나 끈기 있게 움직이느냐가 아닐까요? 오늘의 주인공, 박재민 씨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욕의 밤. 2018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그날은 대학 동창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박재민 씨는 29세였습니다. 지방 사립대학을 졸업하고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 날엔 적자가 나기 일쑤였고 재민 씨는 대학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졸업 후 7년 그는 매달 월급에서 대출금을 갚으며 조금씩 빚을 줄여가고 있었습니다. 동창회장에 들어섰을 때 재민 씨는 조금 위축되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잘 차려입고 있었고 대화 주제는 온통 승진, 해외여행, 부동산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도현. 대학 시절 그는 늘 돈이 넉넉했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하셨거든요. 도현은 레스토랑 한가운데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엔 명품 시계가 반짝였고 테이블 위엔 외제차 열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대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직원도 벌써 20명이 넘는다면서 자랑스럽게 명함을 돌렸습니다. 재민 씨도 명함을 받았습니다. 브릭스 마케팅 대표이사 이도현. 도현은 재민 씨의 명함을 받아들더니 잠시 살펴보고는 피식 웃었습니다. 야, 재민아. 넌 아직도 거기 다녀? 그 회사? 응, 그래. 와, 7년이나 다녔으면 이제 좀 올라가지 않았어? 대리야. 이제 겨우. 도현은 잔을 들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느릿하게 조금은 비웃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인생은 말이야 한방이야. 너처럼 성실하게만 살면 뭐해? 세상은 리스크를 감수한 놈들이 먹고 사는 거야. 넌 뭐랄까, 평생 남 밑에서 일할 성격이지. 그 순간 식탁 위의 웃음소리가 재민 씨의 귓가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잔을 들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지하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하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좋아. 나도 한번 해보자. 인생을 바꿔보자. 끈기의 시작. 다음 날부터 박재민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회사 업무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약속도 술자리도 전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새벽 3시까지 혼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공부했느냐고요? 데이터 분석이었습니다. 재민 씨는 영업일을 하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영업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걸 자동화하고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분명히 수요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중고 노트북 한 대를 샀습니다. 유튜브에서 무료 강의를 찾아보며 파이썬을 배우고 SQL을 익히고 데이터 시각화 툴을 독학했습니다. 주말엔 도서관에 앉아 관련 서적을 읽었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이 끊긴 줄 알았습니다. 연인도 없었고 취미도 포기했습니다. 그는 오로지 한 가지만을 생각했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끝까지 가보자.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는 점심값을 아끼고 옷을 사지 않고 술 한 잔 마시지 않으며 돈을 모았습니다.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창피했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봄, 그는 마침내 사표를 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말렸습니다. 재민아, 요즘 같은 세상에 창업? 미쳤어? 실패하면 어쩌려고?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반지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회사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오딘데이터 솔루션. 직원은 자기 자신 단 한 명이었습니다. 고독한 싸움. 창업 초기는 지옥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걸어도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어디 회사세요? 오딘? 처음 들어보는데요. 죄송한데 저희는 대기업 솔루션만 쓰거든요. 그럴 때마다 재민 씨는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중소기업부터 찾아다녔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제안서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한 달만 무료로 써보세요. 효과가 없으면 그냥 끊으셔도 됩니다. 몇 번의 거절 끝에 드디어 한 곳이 응했습니다. 작은 유통회사였습니다. 재민 씨는 밤을 새워가며 그 회사의 데이터를 정리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주었습니다. 한 달 뒤 그 회사의 대표는 감탄했습니다.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 우리 직원들 업무 시간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 회사는 정식 계약을 맺었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오딘데이터 솔루션은 직원 12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재민 씨는 여전히 작은 사무실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운명의 이메일. 어느 날 밤 11시 재민 씨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인을 보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도현. 5년 전 그에게 모욕을 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재민 씨는 천천히 메일을 열었습니다. 재민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지? 사실 부탁이 있어서 연락했어. 우리 회사가 지금 데이터 관리 시스템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거든. 네가 그쪽 일을 한다고 들었어.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재민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는 도연의 회사 이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브릭스 마케팅. 몇 가지 기사가 나왔습니다. 브릭스 마케팅. 투자 유치 실패로 경영난. 내부 고발로 드러난 데이터 유출 사고. 재민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만나자. 일주일 뒤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도연은 예전처럼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지쳐 있었고 말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재민아, 솔직히 말할게. 우리 회사 지금 힘들어. 데이터 시스템이 완전히 엉망이 돼서 고객사들이 다 떠나고 있어. 네가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재민 씨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도와드리죠. 치밀한 계획.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오딘데이터 솔루션은 브릭스 마케팅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재민 씨는 단순히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브릭스 마케팅의 내부 구조를, 재무 상태를, 고객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회사는 곧 무너질 거라는 것을요. 재민 씨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모든 핵심 데이터가 오딘 데이터의 플랫폼을 통해서만 작동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브릭스 마케팅은 점점 더 오딘 데이터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예상대로 브릭스 마케팅은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도연은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찰 공고가 났고 여러 업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속에 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딘 데이터 솔루션 대표 박재민. 도연은 그 이름을 보고 잠시 멍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역전의 순간 인수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재민 씨는 냉정하게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회사의 가치를 고려했을 때 이 정도가 적정선입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협상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5년 전 자신이 무시했던 바로 그 친구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끝났습니다. 브릭스 마케팅은 이제 오딘데이터 솔루션의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도연은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재민 씨는 그날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복수하려고 이 회사를 산 건 아니야.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만 세상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흙수저건 금수저건 결국 중요한 건 손에 쥔 수저가 아니라 그걸로 무엇을 떠먹느냐 아닐까? 재민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 물론 평사원으로 시작해야겠지만.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승리. 며칠 뒤 재민 씨는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부모님의 작은 식당, 낡은 간판, 오래된 테이블, 그리고 고단한 부모님의 얼굴. 그는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제 간판 좀 새로 달아드릴게요. 아이고, 괜찮다. 그 돈 네가 써라. 아니에요.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일주일 뒤 식당 앞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글씨는 정갈했고 불빛은 따뜻했습니다. 재민 씨는 그 간판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흙에서 피어난 사람. 그가 바로 흙수저였습니다. 하지만 흙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흙이 있어야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고 결국 꽃이 피는 법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성공이란 화려한 무언가라고요. 많은 돈, 높은 지위, 남들의 부러움. 하지만 진짜 성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끝까지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박재민 씨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남을 짓밟으며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자기 방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이겼습니다. 인생은 짧은 달리기가 아닙니다. 긴 마라톤입니다. 중간에 누가 앞서가든 끝까지 달린 사람이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드신가요?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나요? 괜찮습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흙수저라는 말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흙은 모든 생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젠가 반드시 봄이 올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한 힘입니다.